안녕하세요. 그린컴퓨터 아카데미 신용태 강사입니다. 자, 이번 3일차 CAD 강의에서는 스냅에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선택 방법 3가지 그리고 폴리곤이라는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도형을 아무거나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냅 세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S 엔터를 눌러 주시면 이게 오스냅이라고 되어 있어서 스냅을 세팅할 수 있는 명령어 창이 활성화가 되는데, 엔터를 치시고 스냅을 껐다 켰다 하는 거는 F3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스냅 종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스냅을 다 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분류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필수로 항상 켜져 있어야 하는 스냅 한 종류가 있고, 두 번째는 특수한 상황, 특수한 명령어들이랑 같이 쓰는 그런 스냅이 있고, 세 번째로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일회용으로 쓰는 스냅이 있습니다. 일단은 필수적으로 켜져야 하는 스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체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엔드포인트, 미드포인트, 센터, 지오메트릭 센터, 쿼드런트 인터섹션, 퍼펜디큘러 이렇게 7가지인데 사실상 하이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오메트릭 센터라는 애인데 얘는 상위 버전에 추가가 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오메트릭 센터 말 그대로 도형, 그 다각형의 중심을 찍게 만들어주는 스냅이에요. 원래는 이게 없었지만 상위 버전에는 존재한다는 점, 그래서 추가가 된 겁니다. 자, 하나씩만 좀 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끝점을 찍어주는 애들이에요. 끝점. 스냅을 찍으실 때 중요한 거는 이 스냅마다 고유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름도 뜨겠지만 이 모양을 보면서 여기가 어떤 스냅이구나를 알고 계시면 돼요. 어차피 얘네들은 직관적으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점을 잡고 싶다면 끝점에다가 그냥 커서를 갖다 대시면 돼요. 단 그냥 커서를 갖다 대시면 안 되고 명령어를 입력하신 후에 갖다 대셔야지 스냅이 찍힐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리자면 명령어를 먼저 입력 후 라인을 입력을 할 거예요. L 엔터 누른 후 이렇게 끝점에다가 갖다 대시면 이렇게 엔드포인트라고 뜨죠.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어 입력 후에 갖다 대셔야지 스냅이 뜬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엔드포인트는 말 그대로 끝점, 그리고 두 번째가 미드포인트였죠. 미드포인트는 말 그대로 중간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선을 그으셨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쯤이 중간인 것 같은데 갖다 대시면은 이렇게 중간 지점에 스냅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센터라는 애인데 얘는 말 그대로 중심이죠. 원, 호, 타원 이 3가지 도형을 그렸을 때 나오는 스냅입니다. 말 그대로 중심을 찍어주는 거기 때문에 원, 호, 타원을 제외한 오브젝트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얘가 새로 추가됨으로써 다각형으로 그려진 애들은 다각형으로 그려진 애들이 이제 중심을 잡게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체크를 하시면 다각형 중심을 잡으실 수가 있으세요. 뭐 우리가 방금 그린 이 사각형도 중심을 잡을 수 있겠죠. 어떻게 뜨냐면은 라인을 입력하시고 테두리에 이렇게 갖다 대시면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 원의 중심을 잡으실 때도 마찬가지세요. 원의 센터를 잡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라인이라는 뭐 여타 다른 명령어를 입력하신 후에 테두리에 커서를 슬쩍 갖다 대시면 센터가 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쿼드런트, 인터섹션, 퍼펜디큘러 한꺼번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쿼드런트 같은 경우에는 4분점이죠. 그래서 얘네들도 원, 호, 타원에서 찍을 수가 있는데 이건 그리는 방법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어요.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4분점이죠. 원의 4분점이기 때문에 점은 딱 4개밖에 잡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각각 상, 하, 좌, 우에 찍혀 있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 원의 끝점을 찍었는데 엔드 포인트가 나와 있죠. 얘를 지워주시면은 4분점이 다시 나올 겁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아니 아까는 분명히 쿼드런트를 찍어서 내가 그렸는데 라인이 생성된 이후에는 왜 엔드포인트가 나오나요? 이렇게 되실 텐데 자, 이 화살표를 잘 보세요. 이 화살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스냅이 겹쳤을 때 보여지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쿼드런트가 엔드포인트보다 밑에 있죠. 그래서 쿼드런트랑 엔드포인트랑 겹쳐 있을 때 그 위에 있는 엔드포인트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여지는 순서대로 겹쳐 있을 때 스냅이 나타나기 때문에 혼동하지 마시고 그냥 찍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쿼드런트는 4분점이에요. 원, 타원, 호 딱 4개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전체 도형이 그려진 게 아니라 원에 잘라져 있는 그런 부분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4분점 같은 경우에는 호는 한 개라고 보시면 되세요. 일단 뭐 그리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인터섹션은 말 그대로 선이나 아니면 도형이 이렇게 교차가 되어 있을 때 그 지점을 갖다 대시면 이렇게 인터섹션이라는 스냅이 잡히게 됩니다. 교차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가 교차되어 있는 점은 무조건 X자 표시로 인터섹션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퍼펜디큘러죠. 수직 스냅이라는 애인데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이 사각형의 꼭지점 우측 상단 꼭지점에서 위로 올려가지고 이 선에 수직이 되는 위치에다 점을 찍고 싶다 하실 때 쓰시는 거예요. 이 퍼펜디큘러. 그래서 내가 찍은 점에서 어떤 선을 수직으로 내릴 때 그 수직 점을 찍게 해주는 게 퍼펜디큘러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스냅이라는 거죠. 클릭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필수적으로 찍어야 하는 항상 켜져 있어야 하는 스냅은 끝이 났고 추가적으로 켜야 되는 거 특수한 상황에서 켜야 돼 껐다 켰다 하는 거는 노드하고 니어리스트인데 얘네들은 함께 쓰이는 명령어가 나오면 그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탄젠트인데 이 탄젠트가 일회용 스냅이에요. 한 번 쓰고 버린 스냅. 왜냐하면 얘네들은 순서상으로 봤을 때도 거의 맨 뒤쪽에 존재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얘를 켜가지고 우리가 스냅을 잡으려고 하면 앞에 필수적으로 켜야 되는 엔드, 미드, 센터, 지오메트리 스타 얘들을 다 꺼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앞에 꺼지는 스냅들이 전부 필수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탄젠트를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기능을 쓰는 게 낫다는 소리죠. 그래서 탄젠트는 이 5스냅 세팅창에서 체크하지 않습니다. 탄젠트의 뜻에 대해서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접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하고 원 혹은 다른 오브젝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접하는 점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줄 수 있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스냅이 탄젠트예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서클을 일단 2개를 그려놓고 얘네들을
이렇게 자연스러운 접점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이니까 L 엔터를 누르셔야겠죠? 자, L 엔터 누르시고 Shift 꾹 누르세요. Shift를 꾹 누르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스냅 관련된 리스트들이 쫙 뜨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성 스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회성 스냅 혹은 우선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스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탄젠트밖에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탄젠트를 누르시고 클릭.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엔드, 미드나 뭐 그런 여타 스냅과 같이 어느 지점에 딱 붙질 않습니다. 언저리를 이렇게 맴돌기 때문에 내가 찍어야 하는 그 부분 대충 근처에만 찍어주시고, 자, 한번 찍었으니까 다시 한번 불러와 줘야겠죠. Shift 마우스 우클릭을 한번 더 누르셔서 탄젠트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밑에 거 다시 라인 엔터, Shift 마우스 우클릭, 탄젠트 클릭. 자, 그 다음에 Shift 꾹 마우스 우클릭, 탄젠트 클릭. 그래서 내가 탄젠트 지점을 4번을 찍어야 한다. 그럼 말 그대로 4번을 꺼내 주셔야 돼요. 물론 나중에 편집 명령어를 배우시게 되면 그럴 이유는 없으시겠죠. 이렇게 해서 스냅 관련해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F3번으로 스냅을 껐다 켰다 하는 건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선택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제가 하나 필요한데, 예제를 한번 그려놓도록 하고 선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게 아마 직접 선택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되는데 이 클릭의 위치도 십자선에 걸친다고 해서 클릭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네모 보이시죠? 십자선 가운데 얘네들을 픽박스라고 하는데, 픽박스라고 하는 애들인데 이거 사이즈가 너무 작아지면은 직접 선택이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거 조절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옵션이죠. 그 다음에 셀렉트, 선택 툴이에요. 선택이기 때문에 셀렉션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셀렉션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픽박스 사이즈라고 되어 있어요. 왼쪽으로 하면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커지게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이즈로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플라이,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고, 자, 나머지 선택 방법 2가지가 남았죠. 총 3가지라고 했으니, 자, 첫 번째는 두 번째 방식이죠. 죄송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클릭하시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당겨 주신 다음에 보시면 파란색 창이 뜨죠. 이 파란색 창을 모두 선택 혹은 윈도우 셀렉션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 파란색 창 안에 오브젝트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사각형들 9개를 다 선택을 해야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을 다 해주셔야 돼요. 뭔가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겠지만 이렇게 선택하면은 몇 개가 선택이 될까요?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되겠죠. 왜? 파란색 창 안에 이 가운데에 있는 오브젝트만 완벽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의미예요. 자, 두 번째는 클릭해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초록색 창이 나오면서 테두리는 점선이 나오죠. 얘네들은 교차 선택 혹은 크로싱 셀렉션이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9개를 다 선택을 하셔야 할 때 전체를 다 이렇게 아우르면서 선택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이 초록색 창 안에 일부만 들어와져 있어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선택을 하셔도 전부 다 잡히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예제를 그리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폴리곤 도형 그리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OL 얘가 폴리곤이라는 애예요. 그래서 폴리곤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되겠죠. 자, 입력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을 이용해서 내접, 외접 조건으로 그리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폴리곤의 다각형의 한 변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방식을 쓰시기 위해선 서클 하나를 그려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서클 그리는 법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서클 앞 글자 C만 따가지고 단축키가 C예요. 그래서 C 엔터 눌러주시고 클릭하신 다음에 기본 입력 방식은 반지름 입력 방식이에요. 그래서 50 엔터 치시면은 바로 입력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POL 엔터 치시고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 뭐예요? Enter number of sides라고 되어 있죠? 사이드 개수, 면의 개수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저는 삼각형을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3을 입력하면 되겠죠. 3 엔터를 누르고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요? Specify center of polygon이라고 나오죠. 다각형의 중심을 찍으라는 소리예요. 중심을 찍을 수 있는 거, 중심 스냅을 잡을 수 있는 건 원밖에 없죠. 그래서 원에다가 여기 테두리에 슬쩍 갖다 대시면 여기에 센터가 뜨겠죠.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내접, 외접 2가지 조건이 나와요. 이거를 선택함에 따라서 다각형의 사이즈가 바뀌는 거예요. I enter, inscribe in circle을 눌러주시면은 내접이 되는 거고, circumscribe about circle을 눌러주시면은 외접이 되는 겁니다. 내접, 외접에 대한 성질, 조건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접은 I enter를 눌러주시고, 하나가 더 있죠. 마지막에는 다각형의 사이즈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원의 반지름을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죠. 원의 반지름 제가 50을 입력을 했으니까 50 엔터를 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그 사이즈에 맞게 딱 내접하는 삼각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내접의 조건은 다각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다각형의 꼭지점이 원이랑 맞닿는 그런 조건이 내접이에요. 자, 그럼 외접 한번 입력해 볼까요? 똑같이 삼각형으로 입력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은 삼각형 말고 여러가지 다각형을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자, POL 엔터. 사이드 개수 똑같이 3인데 여기 보시면은 전에 입력했던 것들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3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엔터만 치시면 돼요. 엔터. 자, 그 다음에 중심 찍어 주셔야겠죠. 클릭. 자, 그 다음에 외접은 circumscribe about circle이라고 했어요. C죠. C 엔터 누르신 다음에 반지름 똑같이 50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외접의 조건은 뭐예요? 원과 다각형이 맞닿는 부분이 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변이 맞닿았을 때 얘네들은 외접이 되는 거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폴리곤의 내접, 외접이 바뀌었을 때 뭐가 바뀌어요? 각각 삼각형의 사이즈가 바뀐다는 점이죠. 근데 여기서는 좀 불편한 게 정작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다각형의 한 변의 길인데 얘네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원의 반지름을 중심으로 그렸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나온 두 번째 방법이 다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이에요. 자, POL 엔터 치시고 사이드 개수는 똑같이 3을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엔터를 치시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센터를 찍으라고 했던 그 문장에서
엣지라고 하는 옵션이 보이실 거예요. 그 엣지라고 하는 옵션이 보인과 동시에 파란색 글씨가 보이죠? E라고. 얘네들은 이 엣지라는 기능의 단축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옵션의 단축키이기 때문에 엣지, E 엔터를 누르시면 되겠죠. 얘네들이 다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E 엔터를 누르신 다음에 Specify first endpoint of edge라고 되어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주시면 쫙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나올 거죠. 근데 이게 지금 F8번이 눌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똑바로 나오는 건데 F8번이 꺼져 있으면 F8번이 직교 모드죠. 꺼져 있으면 이렇게 뱅그레를 돌 거예요. 그래서 F8번을 켜주시고 오른쪽으로 당겨주시면 위쪽으로 나오고 밑으로 당겨주시면 오른쪽 방향을 향하고 있죠. 각각 방향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향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셨다면 그 다음엔 치수를 입력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100짜리를 그릴 거다. 100 엔터를 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100인 삼각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스냅에 관한 내용과 선택 방법 3가지 그리고 다각형 그리는 방법 2가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이때까지 했던 명령어들 잘 기억해 주시고 중요한 것들이 많으니까 한 번씩 꼭 연습을 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